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바이비트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신호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접속이 끊기는 순간 자산이 화면 속에 얼어붙는 기분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옮기는 흐름을 잡아드릴게요. 특히 코인 선물하시는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포지션은 열어놨는데 앱이 업데이트도 안 되고 어느 날 접속이 막히면 손발이 묶인 채로 시장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지금은 공포를 키우는 때가 아니라 손을 먼저 움직여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를 차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단순 불편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얘기가 설치가 막히고 업데이트가 막히고 그 다음은 접속 차단이 되는 흐름이 흔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나중에 한 번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게 되고 신규 이용자분들은 아예 설치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차단 원인을 아주 간단히 찍어보면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제재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도 안 되고 이미 깔린 앱도 업데이트가 막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까지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기존 이용자분들, 지금 앱이 켜진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점점 불편해지고 보안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내 자산의 열쇠를 내 손에 쥐겠다는 뜻입니다. 거래소 앱이 흔들려도 지갑은 내 것이니까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거래 화면보다 출금 버튼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출금 준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 지갑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내는 네트워크를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주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 복사 붙여넣기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 옮기실 땐 소액으로 테스트 출금부터 해보세요. 소액이 정상 입금되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을 옮기는 게 마음도 편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자산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다면 이동 수수료를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동이 편한 자산으로 모아 옮기면 동선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산으로 옮길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 판단하셔야 합니다. 출금이 끝나면 새 거래소에서 입금 완료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냈다와 도착했다는 다릅니다. 입금 확인이 끝나야 다음 행동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만 확실히 해두면 차단 소식이 더 커져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서둘러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바로 그날이 가장 막힐 확률이 높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도 존재하긴 합니다. VPN 사용 등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보안 및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회는 마지막 구명줄일 뿐 그것만 믿고 자산을 남겨두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해결되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수수료, 원화 입금, 사용 편의성, 한글 지원, 이벤트까지 실사용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골랐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셨다면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법을 결국 돈이 되는 건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고 그 확률을 올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얹어서 움직임을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작은 파동도 크게 느껴지고 판단이 늦으면 손이 꼬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그 증폭된 파도에서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가는 순간이 나쁘면 바로 흔들립니다. 롱과 숏의 개념을 먼저 잡고 어떤 신호에서 진입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 작은 봉부터 들여다보지 마세요. 먼저 1시간봉, 4시간봉처럼 큰 흐름으로 시장이 위인지 아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5분봉에서 진입 자리를 찾는 방식이 초보자에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어렵지, 뜻은 단순합니다. 오를 거라 생각하면 롱, 내릴 거라 생각하면 숏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근거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롱 포지션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시장이 위로 달릴 때 그 달리는 방향에 올라타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시장이 아래로 미끄러질 때 그 힘을 이용해 수익을 노리는 이제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은 분위기 좋다로 잡으면 위험하고 차트가 말해주는 상승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시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경우 진입합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고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상승의 엔진이 켜졌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독으로 믿기보다는 다른 신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따라붙고 있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료가 있는 상승은 멀리 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말라붙은 상승은 공회전처럼 허공에서 헛바퀴가 돌 수 있어요. 롱을 잡기 전엔 반드시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뉴스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호를 한 장면으로 맞추는 겁니다. 상승 추세인데 거래량이 받쳐주고 분위기도 긍정적이면 롱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차트는 오르는데 뉴스가 찬물을 끼얹고 있으면 한 템포 쉬어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잠깐 눌렸다가 거래량이 다시 붙으며 이전 저점이 지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감으로 추격이 아니라 신호를 확인하고 롱을 붙이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숏은 특히 감정이 섞이면 사고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를 확인하는 습관이.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일 경우 진입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날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경우 시장이 아래로 무게를 싣는 겁니다. 이런 구간은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상승 흐름이 꺾이고 하락 흐름이 힘을 얻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반등 뒤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숏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빈약하고 데드크로스가 유지된다면 그 반등은 상승 시작이 아니라 숨 고르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장면이 숏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인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차트의 속마음을 숫자와 선으로 번역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를 통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 포지션을 고려할 수 있고 RSI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는 한번 뜨거워지면 계속 뜨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바로 반대로 베팅하지 말고 추세가 살아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RSI는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온도를 알려주는 체온계에 가깝습니다. 맥디는 시장의 힘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면 추세가 바뀔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과 숏 전환 타이밍을 잡을 때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범위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흔들림이 커지고 밴드가 좁아지면 특히 밴드가 조여 있다가 한쪽으로 터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단타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캔들이 어떻게 마감되는지,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뉴스 흐름이 뒤통수를 치지 않는지까지 함께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초보자도 훨씬 침착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조합입니다. 롱을 잡을 땐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숏을 잡을 땐 하락 추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승률이 올라갑니다.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번 바이비트 차단 이슈로 이동하는 거래소 5개 비교 내용도 함께 넣어뒀으니 자산 이동과 계정 세팅을 먼저 끝내고 오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어렵지 않게 풀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